임플란트 주위염이라 그래서 임플란트 치주염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임플란트를 뼈 속에 티타늄 나사를 고정시키는데 나사와 잇몸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건강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자연 치아 살리기만 하는 판교 최용훈 치과 최용훈 원장입니다. 우리가 가진 치아는 영구치는 평생 한 번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치아라는 게 영구치가 한 번 나서 어떤 문제로 뽑게 되면 이제 나는 치아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치아가 없어지면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치아가 없으면 밥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 치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 때부터 이 치아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1900년대 초부터 이런 금속을 뼈와 이렇게 융합하는 유착이 되는 그런 이제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치과도 노력했지만 정형외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티타늄이라는 금속이 이게 인간의 치조골과 가장 이렇게 골유착이 잘 된다 발견을 하고 이제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70년대 80년대가 되면서 이게 이제 상품화가 되기 시작하고 치료로서 허가를 받고 이제 치아가 없는 자리에 이 티타늄 임플란트를 심어서 뼈와 단단하게 부착이 되면 그 위에 나사로 치아를 고정을 해서 쓰도록 하는 것. 이게 치과 임플란트죠. 치과 임플란트는 쉽게 생각하면 거의 치아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틀니는 그냥 잇몸 위에 얹혀져 있는 거죠. 치아가 이제 하나도 없는 경우에 넓게 잇몸에 이렇게 얹혀져 있으면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씹는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씹으면 그 틀니가 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씹는 힘이 가장 약하다는 게 가장 큰 한계점이고, 임플란트는 뼈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기둥을 세워놓고 뿌리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씹는 힘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거의 자연 치아와 같거나 뭐 더 단단하다고 할 정도로 씹는 힘이 좋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개발되게 된 이유가 틀니 쓰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끼웠다 뺐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씹는 힘도 약한 게 불편하기 때문에 틀니 환자들을 틀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게 사실은 치과 임플란트거든요. 근데 지금도 틀니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경우냐면 치조골이 너무 약한 경우, 도저히 임플란트를 식립이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환자들의 경우,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선호도로 나는 뭐 금속이 뼈에 씹는 게 싫다, 사고방식의 문제로 임플란트를 거부하는 분들이 틀니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좀 쉽게 생각하면, 자, 여러분, 미용실마다 커트 비용이나 염색이나 펌업 비용이 다른 거랑 비슷합니다. 임플란트도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많은 정렬을 해보시고, 특히 정말 어려운 케이스, 남들이 못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하는 케이스를 많이 해보셔서 정말 뭐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극복하는 능력, 이런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후 관리적인 문제, 그리고 치료 계획에 있어서도 정말 임플란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지,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선생님인지, 그리고 임플란트 개수를 가급적이면 나에게 최적화시켜서 임플란트 개수를 좀 줄일 수 있는지, 인공적인 뼈 이식보다는 스스로 내 자연 치조골을 최대한 재생을 시켜서 활용을 해주는 선생님인지, 또 모양을 굉장히 예쁘게 자연 치아처럼 아름답게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인지, 이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생각하시면 왜 그렇게 치과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기본 진료라고 할 정도로 소아치과나 교정과 치과의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상향 평준화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임플란트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이제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임플란트 품질이나 키트나 뭐 이런 진료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뭐 단순화되고 표준화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바로 심는 경우도 있고,
과정을 따지면 좀 복잡한데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치과에 간 날 바로 임플란트를 심자고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요즘은 임플란트 시술이 상당히 표준화 그리고 좀 단순화 이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치를 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요즘은 많이 있거든요. 임플란트 시술에 걸리는 단계나 시술 시간이 상당히 간소화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너무 치조골이 부족하다든지 좀 특수한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를 하고 또 치조골 이식을 하고 또 한참을 기다려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기다려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치료는 쉽다, 어떤 치료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경치료가 어려운 건 확실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저도 신경치료를 전공을 했고 전공의들에게 교육도 하지만 제가 만나본 대한민국의 수많은 치과 의사들 중에 신경치료가 쉽다고 하는 치과 의사는 단 한 명도 못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치료는 그만큼 변수가 많고 여러 가지 상황들, 뭐 환자가 입을 많이 벌려줘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가 일반적으로 치과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치료인 건 맞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는 맞지만 제일 좋은 건 부모님한테 받은 나 자신의 자연치아이기 때문에 이 자연치아를 어떻게든 인생의 후반부까지 길게 끌고 가는 게 당연히 건강한 거죠. 요즘은 이제 학교나 직장 생활 때문에 조금 이른 시기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제 혼자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부모님의 케어를 좀 받기 힘들다 보니까 정말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치아가 많이 망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또 뭐 치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든지 통증에 대한 공포,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치과 치료를 자꾸 미루다 보면 어느 시기를 놓치면 저도 못 살리는 치아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20대, 30대인 경우에. 그게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물론 임플란트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 때는 치아가 없는 채로 지냈겠지만 이제는 20대, 30대들도 임플란트를 해서 씹는 기능을 회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그리고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임플란트를 안 하고 자연 치아를 충분히 더 오래 쓸 수 있었을 건데 생각을 하면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20대, 30대 분들이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앞니 바로 옆 치아를 이제 특절치라고 하는데 이제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교정 치료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치아를 갈아내야 된다든지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에 특히 앞니의 경우 그럼 이전에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브릿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브릿지를 한다는 건 옆에 치아를 갈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예쁘게 하면은 브릿지도 정말 자연 치아처럼 구분이 안 되도록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멀쩡한 자연 치아를 삭제해야 된다는 점에서 정말 좋아하지 않고 브릿지를 아무리 예쁘게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치아가 있었던 것만큼 예쁘게 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죠. 치아 2개를 깎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임플란트를 정말 앞니에 예쁘게 심고 보철을 예쁘게 만들어주면 정말 이게 자연치아인지 임플란트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렇게 예쁘게 하시는 정말 신미 임플란트 보철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환자들은 제가 보내는 치과도 있어요. 그것만 너무 예쁘게 잘 하시는 분들. 그런 조금은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미용을 위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고 라미네이트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라미네이트는 자연치아에다가 치아를 얇게 만들어서 붙이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여성분들 이제 손톱 붙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치아가 조금 이렇게 많이 마모된 분들 이거나 치아가 좀 울퉁불퉁한데 교정은 좀 하기가 곤란하고 교정 치료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저는 붙이는 라미네이트는 굉장히 좋은 치료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5, 60대 분들 이가 마모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붙이기만 하는 라미네이트를 하면 거의 치아를 삭제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고 반대로 사실 정말 예쁘게 하려면 치아를 다 깎아내고 덮어 씌우는 크라운이라는 치료를 하실 거예요. 그걸 하면 정말 예쁘기는 해요. 치아를 깎았으니까 치아도 가지런해지고 특히 치아 색깔이 드라마나 요새 유튜브에 나온 연예인들이 많이 하시는 치아를 다 깎아내고 앞니를 한 6개에서 10개 정도를 다 씌우면 너무 예쁘죠. 너무 가지런하고 그런데 저는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뭐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들은 가급적이면 치아를 삭제하지 마셔라. 그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치아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 부모님이 주신 신이 주신 그 인간의 신체 기관과 비교한다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 일반 분들이 생각하셔야 하시는 것 중에 자연치아는 평생을 통해서 적응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릴 때는 가지런했던 치아가 왜 나이가 들면서 울퉁불퉁해지냐면 그 사람의 생력학에 맞게끔 치아가 자리를 잡아요. 치아가 이동을 해요. 우리가 교정치료를 하는 원리도 치아는 힘을 주면 최적의 위치에 가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걸 쉽게 생각하면 우리 나무 있죠, 나무. 산에 있는 나무가 똑바로 자라는 나무도 있지만 이렇게 나무가 휘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중력과 비바람, 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나무가 그렇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 치아는 마모가 돼요. 평생을 살면서. 근데 이 마모가 되는 치아의 강도가 또 기가 막힌 게 우리의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또 치아의 씹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미세하게 마모가 되면서 치아가 이 변화하는 우리 근육도 변화하고 씹는 패턴도 변화하고 거기에 적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치아는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죠. 정확하게 내가 씹기 편하도록 인간이 불편함을 안 느끼도록 마모도 일으키면서 치아 위치도 바뀌고 형태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면서 평생을 적응하는데 임플란트는 그게 없죠. 심을 때 위치는 최적의 위치가 맞아요. 시술을 받을 때는 완벽한 위치, 완벽한 모양이죠. 근데 다른 자연 치아들은 평생을 통해서 나무처럼 변해요. 이동도 하고 위치도 조금씩 바뀌는데 임플란트는 그게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임플란트는 전봇대다. 좋다, 튼튼하고 예쁘고 근데 안 움직여 평생 동안. 자연 치아는 나무다. 바람이 불면 휘기도 하고 중력이나 비바람에 따라서 이동한다고. 태양의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동한다. 제일 흔하게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게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처음에는 음식이 안 껴요. 근데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 음식물 껴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안 움직이는데 옆에 치아는 움직이거든요. 특히 앞에 치아는 앞으로 가면서 없던 틈이 생기죠. 그건 임플란트는 안 움직였다는 거고 자연 치아는 어떤 이유 때문에든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들이 하는 치과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에는 다 부작용과 합병증이 있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뭐 신경치료도 부작용이 있고 충치치료도 다 부작용이 있고 합병증이 있고 그것처럼 임플란트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많은 거는 그 우리 자연 치아도 치주질환 생기는 것처럼 잇몸병이 생겨서 뭐 고름이 나고 치아가 흔들리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똑같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라 그래서 임플란트 치주염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임플란트를 뼈 속에 티타늄 나사를 고정시키는데 나사와 잇몸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치아처럼 고름이 나기도 하고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또 자연 치아도 잇몸이 내려가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잇몸이 내려가면 그 나사가 보여요. 예를 들면 앞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기 싫겠죠.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고 임플란트도 튼튼하긴 한데 튼튼하니까 부서지죠. 씹다 보면 뭐 임플란트 보철이 부서진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보철이 미세하게 흔들려서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럼 다시 가서 또 나사를 조은다든가 임플란트 보철을 다시 만들든지 그리고 옆에 치아와 자연 치아가 이동을 해서 공간이 생기면 또 그것 때문에 임플란트 보철을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병원과 미용실의 차이라고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데 우리가 미용실에 갈 때는 내가 오늘 커트를 할 거야, 나 오늘 염색을 할 거야, 나 오늘 파마를 할 거야 소비자가 결정하죠. 근데 병원은 아니거든요. 나는 살릴 거야 하고 생각하고 치과에 갔지만 치과의사는 이 치아는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을 소비자인 환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의 공급자인 치과의사가 하거든요. 근데 이게 치아를 살린다 못 살린다에는 사실 엄청난 요소가 들어가요. 그 치과의사의 경험, 그 치과의사의 철학, 실력까지 포함이 되겠죠. 어떤 치료를 많이 해왔느냐도 들어있고 또 환자의 선호도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상담을 오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려도 얼마 못 쓸 것 같고
있고 뭐 또 실패하면 또 고생해서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그냥 저 임플란트 할래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환자의 가치관과 환자의 선호도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치아의 상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컵에 물이 딱 반이 있을 때 이걸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반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떠냐면 치아가 지금 뭐 많이 부서지고 약간 흔들리지만 그래도 치료를 한번 잘 해보고 제가 가진 기술과 뭐 좋은 재료를 한번 집중해서 투입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 치아는 아직 반이나 살아있다고 보면 좀 치료를 하는 쪽으로 가겠지만, 이건 이만큼 부러져 있고 지금 벌써 흔들리기까지 하니까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빼고 임플란트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라고 해서 모든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염증이 심하다, 사실 그런 치아는 살려서 잘 쓸 수 있거든요. 안 된다고 선고받은 치료 중에서 살리는 경우가 저는 훨씬 많죠.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경우는 이제 신경치료한 치아들이 뿌리에 염증이 많이 생긴 경우예요. 재신경치료까지 하고 큰 효과가 없고 계속 이제 뭐 고름이 나오고 통증이 있을 때 이제 발치밖에 방법이 없는데, 사실은 그런 치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 기준에서는 제일 이제 결과가 좋고 쉽게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신경치료를 많이 받은 치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더 이상 재신경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치아를 살리면 뭐 저도 너무 보람을 느끼고 환자분들도 너무 기뻐하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치아 재식술, 이게 원래 명칭은 이제 의도적 재식술인데 치과의사가 치료를 위해서 치아를 뽑아서 치료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60년대, 70년대에는 임플란트가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했고, 일본에는 실제로 쪼개진 치아를 빼서 붙여서 다시 집어넣어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그 기술을 배우려고 일본에 갔다 왔고, 그러던 쪼개진 치아도 일본에서는 최소 10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정도로 망가진 치아가 아니라면 뭐 10년, 20년 쓰는 케이스는 논문이나 교과서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저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10년 이상 잘 쓰고 있는 치아들을 너무 많이 봤죠. 자, 미리 치과 치료를 받는다는 게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좀 미리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의 인전면 충치라고 해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긴 경우는 저는 가급적이면 빨리 발견이 되면 치료를 받으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크랙이 있어요. 특히 어금니 쪽에 이제 씹을 때 한 번씩 아픈 경우. 왜냐하면 치과 의사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해결하기 어렵고 무서운 경우가 바로 크랙이거든요. 이건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크랙이 있는 경우라면 저는 부분적으로 크랙 부위만 도려내고 이제 붙이는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충치도 그렇고 크랙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조금 한 박자 빨리 치료를 하라고 권하는 편인데, 그 반의 경우는 뭐냐면 사실 잘 모르시는 것 중에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30대가 넘으면 충치가 잘 안 생겨요. 그만큼 치아가 이제 화학적으로 단단해지고 치밀해지기 때문에 30대가 넘으면 그만큼 충치는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충치가 잘 안 생기는 분들의 아주 초기 충치까지 막 이렇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충치 치료하는 걸 저는 그렇게 추천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이 환자의 체질이라든지 충치가 생기는 정도, 그 다음에 치아 벨 이런 문제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치료를 해야 된다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정말 범위를 작게 하셔라. 꼭 필요한 치아만 한두 개만 골라서 치료를 받고, 그 한두 개의 치아도 가급적이면 치아 삭제를 조금만 해라. 가급적이면 크라운을 안 하고 부분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자연 치아를 오래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어려운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뭐 저치과 의사한테 가면 좋겠다,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치관의 문제고 성향의 문제인 게, 정말 초기 충치까지 까만 점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또 틀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치료 방법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떠냐면 약간 좀 위험한 부위에 생긴 충치, 그 다음에 크랙의 가능성, 이런 경우는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하지만 뭐 그냥 멈춰있는 충치라든지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 아말감, 문제없는 아말감, 이건 저는 그냥 좀 놔두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그런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는 치과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치과 의사와 대화를 나눠보고
나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가치관이 맞는지를 좀 맞춰보시는 게 좋고, 또 치료적인 측면도 한 번에 다 받으시지 말고 제일 간단한 거, 제일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것부터 한번 받아보세요. 똑같은 충치 치료라도 치료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치료 방법이나 이 컨셉이나 이 테크닉이 다 달라요. 정말 다 다르거든요. 마취하는 방법. 마취를 하는 선생님이 있고 마취를 안 하는 선생님이 있고 뭐 어떤 기구를 쓰는 방법. 똑같은 충치도 어떻게 하느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를 한번 받아보셔라. 유명하다는 건 사실은 요즘 뭐 너무 이런 자료들이나 이게 판단하기가 뭐 도움도 되지만 이제 판단하기 오히려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직접 경험 내지는 간접 경험을 해보시고 치과를 한번 가보시고 처음부터 많은 치료를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으로서 자연 치아를 평생 동안 쓴다는 건 너무나 행복하고 진짜 완벽한 삶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령화로 인해서 오래 살게 되었고 한 번뿐인 치아를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치과의사로서 제가 평생 동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분야를 가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 이제 제가 하는 뭐 치아 재식술이나 그 다음에 사랑니를 옮겨 심는 사랑니 이식술 이런 치료들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임플란트도 굉장히 좋은 치료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치료입니다. 저도 제 몸에 임플란트를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임플란트를 결정하기 전에 정말 내 치아를 살릴 수 없는지 그걸 아셨으면 하고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지금 치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이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건강 온투브 채널에서 저의 다양한 치료 방법이나 제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